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이다 재간둥이 박준입니다. 파리 올림픽 소식. 지금 탁구 혼합 복식에서 임종원, 신유빈조가 동메달 획득을 했습니다. 북한이 또 2위를 했고요. 은메달 땄고요. 자, 유도 81kg에서 이준환 선수가 또 동메달 획득을 했습니다. 전체 금 5, 은 3, 동 3으로 전체 지금 5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 아주 좀 더 잘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주민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자,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색깔 맞췄어요? 토마토니까 빨갛게 좀. 저도 토마토니까. 속은 초록색, 밖은 완전한 빨간색이니까. 토마토시네요. 토마토. 수박 같은 느낌도 들긴 한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두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독대 단독으로 사실이 알려졌는데 어떤 이야기가 왔을까요? 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선출된 직후 24일에 진행된 이른바 삼겹살 회동 이후 6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독대에 나섰습니다. 네. 이 독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에 이루어진 만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회동 내용은 전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정 화합과 또 여권 결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어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이 이야기와 함께 또 요즘 한 대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회동이 좀 윤한 갈등의 해소의 계기가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독대, 삼겹살 회동으로 뭔가 잘 될 것이다 얘기하다가 다시 또 정책위 의장 때문에 뭔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또 특검도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또 독대까지. 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되는데 더 좀 중요한 소식, 또 오전부터 많은 언론을 달군 소식이 또 있어요. 김건희 여사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한다는 내용. 이게 공식화가 되는 겁니까? 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네.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해 이제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공식화해서 직접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이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메시지 등 영부인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하고 실제 취임하면서 이걸 설치하지 않았었는데 이를 번복하고 이번에는 설치에 나선 겁니다.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실 시민사회 2비서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인선 결과는 직제 개정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대선 때는 제2부속실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또 원하면 또 설치한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결국 설치를 지금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반년 만에 공식화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네. 하기 전에 제2부속실 폐지를 주장했던 대선 후보 시절과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시사했던 지난 2월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그리고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자, 뭐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네요. 신년 기자회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당초에는 조직의 효율화와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요. 이 필요성은 2022년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적 지인 동행 논란이 일면서부터 다시 제기됐습니다. 네. 이후로 이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자 올해 초 진행된 이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꾼 건데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직제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자, 뭐 설치하겠다 얘기는 있었지만 사실상 움직임은 거의 없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추진을 하는 겁니까? 네, 여권 내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의 발표는 좀 뜻밖이란 네.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최근의 기류가 변한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런 해석이 가장 중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품백 수수 논란은 특혜 조사 의혹으로까지 번졌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뜨겁게 달궜던 김건희 여사와 이 한동훈 대표 간의 문자 논란이 이 김 여사가 당무에 개입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또 최근에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와의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사 개입, 또 국정 개입 의혹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이론은 이 한동훈 대표와의 우호 관계 드러내기로 우호 관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찬성하면서 이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한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계속해서 불편한 또 불안한 동거라는 비판을 조금 해소하고자 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가진 비공개 자리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실 결정에 야당이 또 비판할 것 같은데 야당 반응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여전히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는 의혹 방탄용 벙커에 불과하다. 이렇게 방탄용. 비판했습니다. 예. 또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벙커로 전략할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전면 수용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했는데요. 또 개혁신당도 논평에서 사후 약방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김 여사께서 공사 구분이 어려웠다면 당연히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적절히 보좌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뭐 제2부속실 설치보다는 특별감찰관제 도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특별감찰관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데요. 2016년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8년째 공석인 자리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이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몫으로 국회가 할 일이라면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편 제2부속실과 달리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 만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탓하지 말고 대통령이 먼저 지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2부속실 설치 등등 언론 반응이 궁금한데요. 이것도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네, 각 언론들은 오늘 아침자로 일제히 제2부속실에 대한 사설을 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점은 보수 언론에서도 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우려와 의문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입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는 뒤늦은 제2부속실 설치, 재기능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달았고요. 부드럽네요. 동아일보는 제2부속실 설치, 국정 불가녀, 비선 차단, 투명성이 관건 조금 이렇게 세고요. 있고, 또 중앙일보는 만시지탄인 제2부속실 설치, 자성과 자숙이 먼저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순서대로 좀 세는 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자, 송사비아님, 또 문옥강님, 그리고 젤리스님, 배동원님, 또 전성님, 라이프 크로니님, 몽실님, 왕자님, 이프로님, 또 아침 햇살님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이게 부속실 설치 관련해서 사후 약방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필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 이 부속실이 통제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지원 조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검사들 와서 줄 서서
조사하고 갔던 거 다 보이는데. 출장조사. 출장조사. 글쎄요, 지금 이걸로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 자, 큐텐이죠, 모기업. 구영배 대표가 국회 정무위 출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의 판매대금 네.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 22일 만에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구 대표는 고객과 판매업체 또 국민에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진 것을 모두 내놓겠다며 자신이 가진 큐텐 지분 38%를 포함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말한 이 동원 자금은 800억 원이었지만 이 800억 원을 지금 당장 정산 자금으로 쓰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이제 의원들이 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 대금의 행방에 대해서 캐물었는데 네. 구 대표는 지난 4월 자회사인 위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을 가져다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한 달 만에 갚아서 이번 정산 지연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회 출석을 했는데요. 이미 불법 흔적이 있다면서 수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 네.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었다면서 지난 주말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이미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이 원장은 최근 저희와의 관계성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었기 거짓말쟁이네 때문에 말이네요. 네, 말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서 자금을 추적하고 있고 또 배송 정보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할 6명의 검사반도 별도로 파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금감원의 압박에 이번 사태 수습에 조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금감원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빨리 포착을 하고 이걸 막았어야 되죠. 막지를 못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돈 그럼 다 어떡할 겁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손해가 이만저만하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구속시키면 뭐합니까? 지금 보면 결국 지금 티메프가 지난 29일 날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래 되면 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판매자들도 다 그렇고. 네,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9일 티메프는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이 두 기업의 부채와 자산을 모두 동결을 했는데요. 내지는 못하죠 더 이상. 네, 예. 맞습니다. 회생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이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갈 돈도 묶이면서 지금 판매자들은 당분간 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건데요. 만약 기업 회생이 불발돼서 파산을 신청한다면 피해 보상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자산을 처분해서 기존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또 남은 부분을 미정산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데 이미 티메프가 자본 잠식 상태인데다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만큼 추가 수익 창출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재판부 회생법원입니다. 회생 개시 여부를 이제 한 달 안에 결정을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으로 구조조정 지원으로 불리는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게 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문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ARS 프로그램이 승인이 되고 또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법원 안팎의 전망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ARS 프로그램 승인 시점은 첫 단추인 채권자 협의회 구성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이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 ARS 절차가 시작되면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길게는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이 동안에는 이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리움님, 금감원 책임입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기업 사냥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어떤 금융 범죄라든지 금융 실책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지금 사실은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 몇 천억, 몇 조까지, 1조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 합니까 도대체.
댓글에 나온 거예요. 댓글에 나온 걸 제가 읽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엉망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전세 사기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뭐 회생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을지, 또 많은 분들이 아주 큰 또 시름에 빠져버리지 않을지, 또 경제가 또 아주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지 아주 좀 안타깝습니다. 네, 위메프 사건, 팀홈 사건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수 읽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을 향해서 또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해 주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화가 덜 나 있네요.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시작. 그렇다고 제가 뭐 평소에 발을 내고 다니질 않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시동을 걸고 있죠. 시동을 걸고 있는데.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네. 자, 이번 한 주 동안 좀 눈여겨봤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여겨봤던 이슈는 이진숙이죠. 오늘 또 이진숙 얘기할 텐데 저는 이진숙, 법카를 그렇게 이진숙. 쓰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니 박지훈 변호사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죠. 공직자가 법카를 네. 탱크 몰고 다녀요? 탱크 몰고 다니냐고요. 그 주유소 200만 원짜리 말하는 거니까?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많이 넣어도 20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궁금해. 전투기 정도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투기? 그리고 또 일부러 어느 지역으로 갔다면 뭐 설인동인가 그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그 깡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네. 물론 의혹이니까 모르겠고요. 무단 결근했다는 이정은 의원이 지금 무단 결근했다고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휴가 갔다 가던가요? 그러니까 개인 본인은 휴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또 보도에 따르면 본인 사무실에 와인들이 많이 있었다지 네. 않습니까? 자기 카드에 2배 막 쓰고 이랬다면서 법카에 그 한도가 있잖아요. 네. 한도 넘어서 막 쓰고 그럴 수 있나요? 근데 법인카드 이제 가끔 쓰실 수 있잖아요. 저는 저 개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 말은 개인 회사도 그렇게 안 쓰죠. 안 쓰잖아요. 개인 근데 회사 그래 안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거 안 되니까 또 공용으로 쓰는 법인카드를 썼다는 얘기고. 그거로 개인 법인으로 안 돼. 공영 법인. 그리고 카드를 쓰고. 법인카드 가지고 뭐 새벽에 쓰고 뭐 보리밥집에 가서 밥 빵을 먹고 그렇게 법인카드로 빵- 사 먹습니까? 그 일부에서는 빵진숙이라고 불러요 지금. 제빵왕 진숙이 이렇게 나오는데 KT24님이 제빵왕 진숙이 이렇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식의 그리고도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네. 정도 나오면 사과를 하거나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좀 쓴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이래야 되는데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아니 뭐 9,000원 10,000원 이렇게 쓰는데 업무와 뭐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사직서 내는 날인가요? 그거 뭐 그 뭐야 빵집 가서도 이 얼마 샀잖아요. 100만 원인가 네. 9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또 직원들 돌려줬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고. 지금 받은 직원들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정도 되면 근데 저는 그 얼굴 색깔 한 변화 보셨죠? 그거? 얼굴 색깔 안 변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얼굴색 하얘요 계속. 그러니까 표정은 안 변하고 네, 표정. 저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저 표정이에요. 저 표정.
아니 저렇게 난 진짜 이게 제 뭐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저는 네. 저런 모습 보면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예. 송부 요청했어요. 당일 그랬죠. 기한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 당일 기한으로 송부 요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어요. 당연히 네. 채택할 수 없죠. 이런 후보자의 자격도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의 업무에 맞지도 않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킬 수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고 네. 이런 분은요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어떤 공직에도 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공직 가면 또 공직도 법카만- 아니 이 사람 예. 어떤 회사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큰일 날 수사받아야 사람이에요. 돼 수사.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 행정부가 입법부를 얼마나 무시하면 아니 다시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루도 아니지 아침에 보내고 오후에 오늘까지 보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바로 임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절차만 밟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채택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네. 두 번 더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럼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여야가 만져서 논의도 해보고 합의도 해보고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안 줘. 아니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입법부가? 네. 행정부가 입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은 어디 갔어요 대체? 말 그대로 독재예요? 목적 자체는 그러면 딱 안 하네요. MBC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저 지금 하는 것처럼 당연- 보이네요. 빨리 그렇게- 임명하고 탄핵하든지 간에 도장 하나를 빨리 찍게 만들고 뭐 그렇죠. 이런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 그래서 결국 오늘 중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또 탄핵받 했던 그 부위원장도 아마 임명되지 않을까. 그렇죠. 두 명 또 만들어서. 두 명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히 이진수 후보자 청문회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흘간 청문회가 어쩌면 뭐 현장 검증까지 진행이 됐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장면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저한테 뽑으라고 기자가 연락이 와서 네. 다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가 하나 정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본인이 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뽑으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자께서 예. 우리 아까 그 리포트 뭐죠? 그 네. 브리핑했던 네. 조 기자가 결정하신 건데 그 뇌 구조 발언 있잖아요. 뇌 네네, 구조. 뇌 구조 발언. 아유, 그거 한번 유명했어요. 들어보죠. 재밌습니다. 예, 그럼 그거 내구조 네. 발언 한번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기자가 뽑아주신 예. 자 기자가 우리 전현주 기자가 아마 뽑은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전현주 그 장면 기자가. 한번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탄핵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저의 잠깐만요. 뇌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 사과할 구조가 일 아닙니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자, 게 저는 어떤 여기까지이고요. 뜻이죠? 다음으로 저의 뇌 구조에는 이정환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사과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뇌라는 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앞에 얘기는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정치 보복 이 말은 네. 노조 탄압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뇌라는 말 때문에 이제 논란인데 뇌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는 생각과 의식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뭐 이준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뇌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뭐 뇌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의식 구조나 의식 체계 자체에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표현을 뇌 구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뭐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뉘앙스가 상당히 좀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예전에 부사장 부사장이죠. 대전 MBC 사장 네. 그리고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홍보실장인가요? 그 역할을 하면서 간부진의 역할을 하면서 사내 구성원들 노조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식체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들도 논란이 많이 된 5.18 폄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세월호 관련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핵 폐수 문제도 처리수라고 그랬잖아요. 처리수. 네.
국회의원이 핵 오염수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는 처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분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식 구조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네. 지적하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뇌 구조는 괜찮습니다. 뇌 구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식을 왜 그렇게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판단을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이라는 얘기예요. 포함해서 최민희 위원장 가방 위원장인데 뭐 막말, 갑질 이거 아마 박중권 의원입니다. 탈북 네, 그 맞아요. 의원인데 네. 그 뭐 얘기 또 했던 거 등등 포함해서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거는? 발언 이거예요. 전체주의 국가 예. 출신. 자, 그럼 사실관계만 놓고 볼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 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 말은, 예. 그러니까 이 발언 내용만 보면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란 말은 사실관계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박중근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 생활해서 이거 잘 모르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맞잖아요. 북한 엄청 그러니까, 싫어하잖아.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죠. 북한 싫어하잖아요. 국민의힘 엄청 당연히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독재 국가라고 싫어하고. 왜 자유국가에서 전체주의 왔다 그러면 되나? 그건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말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그럼 사과했건 그렇죠. 알고 바로 있는데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주의 국가 생활에서란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그걸 사과를 했어요. 그 현장에서. 본인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고, 박중권 그렇죠. 의원도. 그러니까 문제는 끝났어요,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박중근 의원이 거기서 막 항의를 하고 네. 더 이상 나는 사과 못 받아들이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넘어가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걸 뒤에 와서 왜 문제를 삼냐고. 이게 아니 말이 그냥 됩니까? 3일 그게? 4일 과방위 청문회 하니까 무슨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화풀이. 어? 야,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데요. 전체주의 국가 생활에서 그게 막말 논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막말 논란인가? 저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체국주의 국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국가에서 왔나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왜 나보다 더 화를 내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걸 갖고 일을 하면 결국은 청문회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렇지. 보복성으로 하는 보복성이야. 거잖아요. 국회가 장난입니까? 아주 좋은데 나하고 같이 에스켈레이트 보조 맞춰주는 좋아요, 거예요. 아주.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그럽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제명 되지도 않을 거고요. 네.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최민희 가방위원장에서 압박을 하겠다는 시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맞박이 되지도 않을 안 뿐더러 되죠. 제명되지도 않아요. 국회 100명 석파이 없으면서. 아니 심지어 이준석 의원도 예. 글을 올렸다는 게 그 자리에 SNS에 있었죠, 이준석 의원도. 같이 있었어요. 가방에. 아니 회의장에서 예. 사과했고 그리고 박중근 의원도 받아들여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압박이다. 그렇게 글 올렸다니까요. 저는 국민들이 뭘 보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보면 야 잘했다 제명시켜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신 좀 차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청문회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첫날이거든요. 예. 저 첫날 마지막에 사실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저랑 싸우면 안 되죠. 이래가지고 오락을 앞서 해서. 이거 귓속말 한 그 부분하고 예. 또 막 끝날 때 평가할 때 좀 예. 눈에 띄었었어요. 예. 뭐 내구조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거 답변 못하는 것도 깜짝 놀랐고 깜짝 저는 놀랐죠. 국민 중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답변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은 제가 꼽은 영상은 일단 첫 번째 저랑 싸우지 마세요 예. 하면 안 된다 그건데 이 영상도 한번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자 초반부터 이 기싸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예. 같은 방통위원회에 임명됐다가 추천됐다가 임명이 예. 안 된 그랬죠. 경우도 있고 예, 이전부터도 사실은 여러 토론회나 이런 데서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이 팽팽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교수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네.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방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첫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를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길을 한번 눌러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너무 뻣뻣하게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여기는 이런 자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인사하세요. 악수하세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네. 그런 점이기 때문에 최민희 가방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해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죠. 결국 결론적으로 뭐 얘기하면. 성실이 아니고 매우 불성실하게 불성실하게 답변했죠. 얘기했죠. 제대로 답변이 그리고 된지 거의 자료도 없었죠. 제출 안 했어요. 안 자료 했어요? 제출을 예. 여러 번 그것 얘기하고. 때문에 이틀 3일 3일 4일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 깨끗하다면 문제 없다면 자료 제출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최영두인가요? 그분 네. 있잖아요. 최영두 의원이 간사. 간사잖아. 가방이 개인 간사. 카드 사용 네. 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 내요, 그것도 그것도. 안 냈어요.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검증이 안 돼, 검증이.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답변을 가서 그냥 저 업무상이에요 하고 아무런 끝이에요. 소명이나 검증을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믿냐고, 그거를. 특히 겉으로 봤을 때는 빵을 예. 그렇게 사 먹기도 어려운 거고 예. 주유비도 그렇고 무단 결근도 있고 뭐 이렇게 업무상 그 어떤 뭐 내구조 얘기했죠. 그거 말고도 예. 개인적인 문제점 이게 상당히 많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카 네. 문제 같은 경우도 엄청난 문제고 그거는 정말 범죄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지금 증거를 안 냈기 때문에 사실관계 모르겠고 정동영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네. 열심히 활동해서 2건 얻어왔잖아. 2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업무 추진해서 예를 들면 뭐 협찬을 받아오거나 광고를 받아오거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동영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근무하는 동안 2건 해왔대요. 누가 광고 받으랍니까? 그러니까 빵 사 먹지 말고 광고 받지 말아라고 그렇지. 차라리.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광고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협찬 영업을 하려면 그 자기가 의리되잖아요, 늘. 네. 뭔가 광고 주세요, 아니 협찬 주세요 이러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근무하는 쪽으로 찾아가요. 자기 집 근방에서 쓰냐고요, 막 법카를. 그리고 휴일에 불러? 아니 휴일에 근무하는 날도 아닌데 누가 가면 아니 오라 그래가지고 광고해 주세요 협찬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뭐 아니 10,000원을 쓰고 9,000원을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관용차 있잖아요. 네. 대전 MBC 사장 있으니까 대전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한두 번이 대학원도 아니잖아. 가고. 대학원도 다니고 밤에 밤 늦게까지 그걸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대학원 끝나는 시간쯤 돼서 또 어디서 카드를 썼어. 빵 사 복카를. 먹어요? 아니 무슨 식당 같은 데도 식당 가고 가고, 뭐 식당 이랬더라고요. 빵 사 먹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게 말이 되냐고. 업무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이게. 네. 근데 빵 안 좋아진다, 뭐 누가? 고기 안 먹는다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이 사람이요? 댓글에 나와요. 근데 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럼 어디서 쓴 거야? 본인이 빵도 안 좋아하고 고기도 안 좋아하는데 와인은 또 왜 이렇게 마셔야 돼? 와인은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골프는 처음에. 또 이렇게 치고 다녀? 골프 좋아하겠죠. 아휴, 이런 말 한다는 게 우리가 참 알겠습니다. 이 방통위원장 또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예. 방통위원장도 문제지만 방심위원장 의원님도 문제가 됩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입니다. 방심위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와 반대하는 응답이 100%예요. 모두 반대한 거예요. 모두. 네, 모두. 응답자 모두 네. 반대했네요. 네. 유일인 위원장 연임 반대. 아무도 100%. 찬성 안 해. 아무도 100%라는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싫어하면,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편들어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없어요. 편들어주는 와, 사람이. 이거 심한데. 100%예요. 예.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방심위 직원들이 이렇게 했겠냐고요. 예. 물러나야 돼요. 대통령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있고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한 사람을 또 보내요? 아, 기억나시죠? 네. 그 이임식도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네. 그날 커피차 불러가지고 노조에서 예. 파티했어요. 파티. 이제 갔다고. 다시 오지 마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 또 와. 이 직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와서 진짜. 자기들이 문 걸어 잠그고 네. 호선한 거죠. 그러니까요. 서로. 그래가지고 위원장회 예.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들 편끼리 앉아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 과연 이 직원들이 영이 서겠습니까? 직원들은 근무할 맛이 나겠냐고요, 진짜. 근데 저는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터무니없게 답변하는 거, 방심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뽑는 거, 네. 둘이 무슨 뭐 배짱이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 아니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이 위해서 그럼요. 허락을 하니까 하라고 당연하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백을 믿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다 쌓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통령실은? 쌓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네. 결국은 본인의 임기만 단축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 저는 그렇게 보여요.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얘기가 나올 하더라고요. 수밖에 없죠. 결국 그런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방송사법 정말 필리버스터 뭐 국회의원 나오지도 않는 국민의힘 신청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안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2명이 있어가 네. 자기도 하고 이랬던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이어졌고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던데. 그러니까요. 아니 왜 하는 거죠 저거를? 원래 같은 필리버스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소수 소수, 정당이 맞아요. 소수 정당이 의사 하는 표시를 거예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면 통과 안 될 거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근데 그리고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거는 24시간 지나면 종료될 거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보여주기식이야. 보여주기식. 괜히 시비 걸고. 그리고 더 네. 웃긴 건 부의장 중에 한 명 국민의힘 출신이냐 주호영. 안 나왔잖아요. 맞죠 주호영? 조영 네, 맞죠. 예, 예.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장하고 부의장, 민주당 출신 의장하고 부의장이 둘이서 24시간 계속 회의를 해야 돼요. 그걸 주재하려면 잠도 못 자고. 좀 자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자면. 돼요? 근데 좀 잘 수도 있겠지만 예. 자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 봤던 장면은 필리버스터 하는데 예. 뭐 어떤 민주당 의원인가요? 한 예. 분 나와서 하는데 예.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거기서 혼자 욕설을 비싼 거 다시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의미가 장난입니까 있냐고요. 이게? 그냥 괜히 보여주기 식이에요. 저는 대통령. 아니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주든지 예, 제대로 안 보여주기도 보여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방송사법 통과했고 제2요구권 행사하겠다. 일단 시사한 대통령실의 상황인데 예. 이 방송사법 교수님께서 뭐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째 필요한 네 법안인지. 가지 법안인데요. 네. 첫 번째 법안은 방통위 설치법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회의 개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개의한다. 네. 예를 들어 몇 명이 왔을 때 개의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2명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정원인데 3명이 없고 2명만 있어요. 과반수도 없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가지고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되고 통과를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방통위 설치법에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그게 뭐냐면 4명의 위원이 참석했을 때만 회의를 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민주당, 그러니까 소위 야당에서 추천한 2명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현재는 없어요. 근데 네.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최소한 1명 이상 들어갈 때만 회의가 개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회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뭐 예를 들면 날치기를 하려는 네. 시도가 있을 경우에 야당 의원들이 그걸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여야 합의라고 하는 기본적 합의제 원칙을 이루어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바꾼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네. 방통위 설치법. 두 번째 세 개의 법안이죠. 예. KBS 아하. 이사, 그다음에 박문진 박문진, 이사, EBS 이사의 선출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하. 3개인데 다 선출 방식 관련된 법률인 그렇죠. 거죠. 예. 왜냐하면 세 개가 선출 방식이 다 달라요. 아, KBS, MBC, EBS가. 그러니까 예. KBS는 이사 수가 11명이고 MBC와 EBS는 9명인데요. KBS, MBC는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출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EBS는 방통위가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21명으로 만든다, 이사수를.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이사수가 다르잖아요. 네. 21명으로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그 21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단위가 지금은 여야가 해요, 정치권이. 그러니까 정치 후견주의가 작동을 해. 민주당 추천하는 사람 민주당 말 들을 거고, 국민의힘 추천하는 국민의힘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정치권의 추천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대신 일반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학자들, 변호사 단체, 이런 일반 종교 단체 이런 데서 추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21명을 여러 단체에서 추천하게 만들어서 다양성을 꾸리는 거.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장을 선임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만들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00명 정도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수기 과정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명을 걸러내면 일반 시민들이 선택한 그 3명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1명을 뽑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공론화가 안 됐다. 여야 합의를 보고 갖고 와라. 예. 제2요구권 하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추경호 얘기하고. 원내대표도 제2요구권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래 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거고 그렇죠. 또 3분의 2 못 넘으면 또 폐기되고 폐기되죠. 모든 법안이 이래 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방송사법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때 국회의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달라.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과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깊이 고민하고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야당일 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었다니까요. 왜 정권 바뀌니까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민주당 때 왜 안 했냐고. 그래서 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안 한 거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네. 비판해야 돼요. 어느 정권이든 한 정권에서는 이걸 바꿔줘야 돼.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이 일방적으로 여당에게, 즉 정권을 잡은 정당에게 유리한 사장이 앉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토대를 만드는 건데 이건 여야의 뭐 무슨 이익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방송 장악이래. 무슨 방송 장악이냐고요.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를 보면 그 전에 왜 그럼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방송 장악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뭐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뭐 중재안 없을까요, 교수님?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법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만약 이거를 중재를 한다면 네. 국회의장이 지난번 했던 중재안 있잖아요. 그게 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박문지 이사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MBC 근데 목적이에요. 하나 궁금. MBC 그렇게 바뀌면 뭐 엄청 유리해집니까? 유리하진 않지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 생각해봐. KBS에서 우리가 여러 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네. MBC가 KBS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보면 그만이죠. 뭐. 안 보면 그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지 않고 뭐 너무 방송이 편파적이라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연령대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TV를 주로 보시는 시청자층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험성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중재안이라면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박문진이나 KBS 이사진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일단 중단하고 예. 그리고 합의를 시작하라는 거야. 그만하고 그거 합의해라. 중단하고 나서 예. 방통위도 5명 다 꾸리고 그리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상파 그렇게 뭐 많이 보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약간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만 잡으면 음. 뭔가 이제 우리가 잘하는 정부 뭐 이렇게 국정 운영 잘했으면 홍보가 잘 홍보. 될 거라고 음. 저는 좀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음.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상파 3사 시청률이 음. 합쳐 겨우 3%밖에 안 나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보통 플랫폼. 네. 다른 표현하면 채널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이해가 쉬울 텐데 플랫폼이 다양하다 보니까 TV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다양해졌다는 네네.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TV 수상기 앞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시청률은 TV 수상기만 가지고 측정을 해요. 왜냐면 휴대전화 가지고 보는 사람을 다 측정할 수가 없잖아. 네네네.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상파는 TV 수상기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TV 뭐 뉴스데스크다. 예를 들어볼게요. 네. 뉴스데스크를 보는 사람이 TV로만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요. 다른 유튜브나 딴 걸로 볼 수 근데 있는 문제는 거잖아요. 뭐냐면 그거는 시청률이 안 잡힌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상파의 3사 중계한 이 시청률을 유튜브까지 포함시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데스크나 아니면 다른 걸 볼 수도 있잖아요. 네. MBC 프로그램을. 그건 안 잡혀요. 시청률 조사에. 시청률 조사에 잡히는 건 TV 수상기로만 보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뉴스데스크를 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에도 여기에는 안 잡혀요. 잡히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제가 하는 저녁 때 하는 프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종편에 사건 반장이라고 예. 1등 했더라고요. 전체 시청률에서. 네, 아무도 안 보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뉴스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거는 뭐 지상파도 아니고 종편 방송이긴 한데. JTBC 아닙니까? JTBC 종편 방송인데 나한테 왜 연락 안 하지? 사건 반장에서. 사건 하진 않잖아요. 언론 학자가 저 사건 그것까지 합니다. 끼어들려고 그것까지 그러시면. 그걸 보면 느낀 게 네, 뭡니까? 뭔가 다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TV 수상기로 방송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제 이런 뭐랄까 스트리밍 서비스에 네. 익숙하지 않거나 하면 또 이건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료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TV 수상기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경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러면 지상파 방송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거냐?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예. 다른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게 시청률에 잡히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올림픽 관련해서 예. OTT 중에 예. 중계권 따내는 게 웨이브입니다. 예, 맞아요. 웨이브는 유료 가입자고 이 콘텐츠 시청률이 많이 늘었어요. 음. 결국은 이제 채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채널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로 가면요. 네.
이것 좀 전문 용어인데 PPSO 이런 표현 쓰거든요. 네네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하고 시스템 오퍼레이터. 발음 어떻습니까? 시스템 오퍼레이터. 영어 또 외국 그 유학자 유학에다가 교수도 했잖아요. 예, 주립대에서 예. 이분이 왜 이러실까? 예, 뭐라 어쨌든 합니까?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네.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들 얘기해요. 예를 들면 뭐 일반 케이블 채널 같은 데 가보면 네. 여러 채널들 있잖아요. TVN 이런 데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채널을 운영하는 뭐 IPTV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SK나 뭐 LGU 플러스 이런 그렇죠. 데사, KT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파는 지금 그걸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혼자. 네. 프로그램도 만들고 송출도 하잖아요. 이게 분리가 될 거다. 그래서 지상파는 이제는 지상파단의 PP화가 돼서 송출은 다른 데 맡기고 본인들은 프로그램 제작에만 전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예. 전망을 그렇게 합니다. 예, 왜냐면 예,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가야 돼요. 그걸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상파를 하다 보니 지상파는요, 높이가 제한돼 있어서 산이나 높은 건물이 있으면 통과를 못 해요, 전파가. 그래서 위성으로 해야 돼. 네. 그래서 뭐 스카이라이프가 지금 위성을 하고 있는데 위성으로 산골이나 바다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섬이나 이런 데 네. 대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만 남겨놓고 그 부분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보편 네.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다 OTT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발음 좋으시네요라고 어이, 이국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저는 이슈 화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한 주간에 뜨거웠던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시면 든든합니다. 네. 두 분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안 하시죠? 한번 처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죠, 다른 데도 예. 시도는 많이 했는데 다 이루어진 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뭔가 다르면서도 또 같으면서도 좋은 뭐 한 목소리 내기도 하고 또 달리 또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화합 시간. 예. 이슈 화합. 자, 좋습니다. 화합이라졌구나. 먼저 이거 좀 다뤄보죠. 김건희 여사 활동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직제 개정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갑자기 아니면 이 타이밍에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까? 저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네. 그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굉장히 활발한 거고, 네. 그다음에 사실상 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투명한 활동, 공식적으로 뭔가 그 보좌할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을 사실상 부부가 공유했다. 아, 공유했다. 네. 비서실을? 네.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속였다.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2부속실을 만들고 제2부속실에 관련된 인사와 예산, 그 다음에 그 일정이 딱 정리가 된다면 네. 그 한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서 있는 여러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뭐 그런 의혹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을 공유한 게 아니냐. 아, VIP 그럼 보통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V1, V2, V0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 VIP가 여러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음흠. 이런 것들을 지금 늦게나마 방지해 보려고 제2부속실을 만들고 뭐 감찰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과연 이게 하던 버릇이 바뀌겠느냐. 예. 오히려 제2부속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억제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긴 하되 국민들의 눈속임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타이밍에 하는 거, 뭐 만시지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본 겁니까, 대통령실도?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요. 아. 저는 이제 할 게 별로 없다. 아,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게 없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사실 알겠지만 권력이라는 거는 예. 1년 차, 2년 차에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뭐 인사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3년 차, 4년 차 넘어가면서는 하던 거 유지 관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권한 행사할 거를 1, 2년 차에 다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지금은 임명하더라도 그냥 사실은 새롭게 임명한 뭐 무슨 뭐 인사를 한다든지 뭐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해온 거 그냥 유지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굳이 뭐 제2부속실을 두더라도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별로 할 일도 없고 아, 그러면 그동안 권한 행사 다 했으니까 이제 만들어도 된다. 반대로 이렇게 두 분 다 그렇게 하지만 당에서 해야 된다 계속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네, 네. 혹시나 당 얘기를 이제 좀 듣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이게 만드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 올해 초만 해도 뭐 안보실 3차장 개편하는 거 그냥 대통령이 하겠다 금방 하면 그날 하는 하는 거예요. 금방 하는데. 예, 금방 하는 거예요. 이거 예. 무슨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만들어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거 뭐 국민이 원하면 만들겠다. 뭐 대통령이 뭐 그다음에 그 여당 저 당대표 나온 분들이 뭐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 얘기 사실 2년 넘게 했잖아요. 그냥 만드세요 하면 만드는데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아니, 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이게 됐는데. 왜 처음에 안 했느냐.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못한 거겠죠. 아니 대선 공약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하면서 본인은 공적인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 네. 부인으로서 내조하는데 그치겠다.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기로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적 역할을 전혀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공적 역할을 더 세게 하는 통로가 생긴 거죠. 제2부속실은 규모가 작아요. 그렇게 인사와 예산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제2부속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축소한다? 가능해지겠어요? 공유를 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그런 의혹이 있다고 보시군요. 보는 거죠. 예. 실제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제2부속실 만들면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부를 거 아닙니까? 예, 예. 제2부속실장을 불러가지고 뭐 했냐 부른단 말이죠. 예, 예. 그럼 인력 예산이 기록에 다 남아요. 누굴 만나는지. 그동안 그걸 안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공적 이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이었고 그거를 어찌 보면 지금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이리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안 할 수도 있다? 은근슬쩍 그냥 만들었다라고 그냥 뭐 대통령 관계실에서 브리핑 하든지 예.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짚어주고 또 하나 그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제2부속실을 이렇게 만들고 뭐 장모 씨가 이제 비서관이 실장으로 뭐 내정돼 있다는 보도도 돼 있는데 혹시나 김건희 여사 활동이 더 보폭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또 리스크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없다. 하던 대로 할 거다. 지금 하던 대로 해가 왜냐하면 하던 대로 네. 하는데 단지 제2부속실이라는 외피를 하나 쓰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그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요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2부속실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심부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직원들이 막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막 통제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안 되죠. 새벽에 그 문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럼 뭔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만든다고 봐요. 아까 아.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행사하다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예. 그래도 우리가 관리한다 이 정도지.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해서 활동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여론도 안 좋죠. 그다음에 온갖 뭐 지금 더 커지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때 논란이 커졌죠. 지금 뭐 최 목사가 얘기한 그 뭐 카톡방에 네. 나오죠. 이게 막 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관리 차원이지 예. 뭔가 뭐 활동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이걸 만들고 활동을 늘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지금 여론이 못할 안 좋기 것이다. 못할 때문에 것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특별 감찰관 지금 국회가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라는 입장 밝혔는데 국회가 추천한다면 단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 아 또 그 뜻입니까? 왜냐하면 국회 추천이라면 여야 합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여야 그렇죠. 합의가 안 되겠죠. 당연히 야당 추천 인사와 여당 추천 인사가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게 합의가 됩니까? 그럼 사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받아줘야 네. 특별감찰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특별감찰관이란 결국 뭐예요? 최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찰을 하고 견제를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야당 인사,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받아줘야 되는데 국회 추천이라 하면 여야 합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 추천이 안 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예. 그거를 가정하고 추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장제원 전 의원인가요? 한 번 네, 얘기했잖아요. 세게.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제원 의원이 안 보이잖아요. 네. 물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 얘기를 왜냐면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만들겠다는 게. 근데 물론 법에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한 명 지명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여야 합의라는 거는 법에 없어요. 저는 아마 대통령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냥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이랬다기보다 빨리 뭐 추천해주면 네. 우리가 받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이걸 주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야 합의라는 거는 법에 없어요. 국회 추천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회에서 뭐 추천위원을 만들어서 그냥 3인 추천하면 돼요. 그럴 때 아마 대통령이 합의 안 됐으니까 거부하겠다 이렇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왜냐하면 임기 후반에 가면 예.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예, 이게 예. 결국은 대통령 가족, 뭐 비서관, 청와대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석수 그때 이석수 그 저 감찰관도 보면 굉장히 박근혜 정부와 맞서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명하는 게 좋아요. 아하. 왜냐면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경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받아야 있다고 된다. 봐요. 네.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이 타이밍에 한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는 감지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감지했다. 이대로 그냥 밀고 가다가는 그 위험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아하.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겠냐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할 만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과거 일을 지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벌써 뭐 예. 김건희 여사의 행동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뭐 녹취록에 예. 문자에 뭐 서로 안 깐 게 많다는데 이게 그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하고 네임덕이라고도 하지만 네. 보통 그 임기 말로 갈수록 내부 고발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사실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결심을 하게 되는 동기들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런 과정들 때문에 대부분 임기 4년 차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다 문제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빵빵 터집니다. 예. 그게 뭐 측근과 예. 뭐 친인척과 뭐 아들과 형님과 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역대 이제 정권은. 뭐 최순실까지 나온 예. 상황이 됐지만 딱 4년 차 지금은 때. 예.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네. 벌써 그런 징후들이 초반부터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글쎄요, 이 내부 고발자들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 벌써 나왔다고 봐요. 나왔다고 본다. 예, 이종훈 예. 전 대표나 이런 예.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 과시용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꼬리를 흔들면 몸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네.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보면 그것도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네. 권력기관이 하면 경찰, 검찰, 뭐 국세청, 국정원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경찰이 그 중에서는 뭐 권한이 제일 적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약한 고리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뭔가 관여하고 거기도 결국은 그 우리 카톡방에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그 다음에 국세청, 뭐 국정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최근에 우리 뭐 국정원이 대북 관련 국정원이 아니죠. 국군정보사에서 예. 대북 관련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누수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왜냐면 그럴 때 항상 이제 치고 들어가서 수사하고 예. 본인의 어쨌든 그 검찰의 권한을 늘려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만들어지는 모습까지. 자,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국민의힘에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됐던 게 박충건 의원한테 했던 말 때문인 것 같아요. 뭐 탈북 관련돼서 뭐 전체주의 국가 뭐 이런 얘기 했던 건데 사과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또 본인이 사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박충건 의원이. 이게 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것은 이슈로 이슈를 덮는 형국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 지금 임명 문제로 네.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회 가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과방위원장이죠. 과방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인데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메신저를 공격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하는 일 자체를 전부 신뢰감이 없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정치적 공세인데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바로 즉각 사과를 했고 본인도 그걸 받았단 말이죠.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건데 이걸 가지고 당이 나서서 예. 제명 얘기를 한다. 이건 과도한 조치고요. 오히려 후폭풍으로 국민의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시면 국민들이 다 보고 청문회 다 봤어요. 봤는데 이걸 뭐 제명이라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최근 국회에서 예.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과하고 또 그 사과를 받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뭐 욕하고 말다가 서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말은 잘못했죠, 당연히.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충건 의원이 아니 뭐 인민재판이다. 요걸 아마 제가 보기엔 인민재판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보기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재판이란 말은 안 쓰는데, 쓰잖아요. 예. 인민재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법적 절차가 아니라 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요 말인데 그래도 요 말은 좀 이제 곤란한 말이라서 제가 보기에도 과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주의 국가는 맞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맞죠. 자유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요 말은 할 필요가 없죠. 굳이 할 필요 없는 굳이 건데. 할 필요 없는 아. 얘기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저도 민주당에서 하는 고민인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탈북 출신 의원이 4명 정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번째잖아요. 예, 계속 그렇죠. 예전에 역대마다 있었어요. 배영호, 지성호, 이번에 박충건까지. 근데 그 다음에 또 기화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자스민도 있었고. 근데 원래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진보 정당이 항상 그런 뭐 기화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네. 더 열려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폐쇄적인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동료 의원이 만약에 탈북자 출신이 있거나 뭐 이랬으면 평소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요 얘기는 항상 했는데 탈북이든 귀화든 아니면 뭐 이민이든 이류 정책에 약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약간 좀 뒤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들하고 필요한데, 만나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봐도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거죠. 아니, 근데 현근택 우리 이제 부원장 같은 경우야 네. 이념으로부터 좀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주도 세력이 586 세력이고 그분들이 기본 이념이라는 게 학생운동부터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이념이 굉장히 지금도 잔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그 인식이나 그 생각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하고는 반대잖아요. 반대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요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 탈북민들 중에 방금 얘기한 뭐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민주당 계열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정확한 된다? 지적이신데 예. 왜냐하면
386 운동권이 옛날에 어쨌든 뭐 통일운동하고 우리 그 어쨌든 NLD의 주류적인 시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거기 보면 탈북자들을 약간 뭐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래서는 사실은 왜냐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탈북자란 용어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뭐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냥 자기 원래 국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열려 있어야 민주정당이고 더 이제 확장성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이 좀 변했을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좀 원내로 하여튼 들어가시면 민주당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직한 네. 부분은 좀 이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에요. 자, 지금 뭐 갑질, 막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방송 개혁 주도권 놓고도 갈등하는 상황에서 각종 막말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욕설이나 뭐 이런 또 거친 언사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됐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의원들이 소리치고 이런 걸 샤우팅이라고 하고 네. 동료 의원들에 대한 그 격려 발언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 그 의원에 대해서 제지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통상 이렇게 소리를 많이 치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 소리치는 게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막말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욕설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신정 잡배도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보니까 상대 그 의원의 발언이 제지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네. 본인의 그 인격만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적절한 행위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정활동 잘한다고 소문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너무 참석을 안 해가지고 혼자 서서 지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혜영 부의장이 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장하고 두 분의 부의장 두 사람이 너무 고생을 했던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원래 뭐 소수당이 어찌 보면 본인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계획을 쫙 뭐 며칠이라도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마 민주당이 빨리 끝내주길 바랬을 거예요. 24시간 뒤에 끝내줘야 되는데 뭐 민주당은 전당대회 하고 있고 못 끝내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야, 이런 이거 참 거라서 웃긴 노릇이네요. 이제 그러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거부권 할 건데 네.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 생각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될 그렇죠. 건데. 어찌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있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어찌 보면 정치가 지금 희화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예전엔 네. 필리버스터 하면 준비하고 뭐 어찌 보면 몇 시간씩 하고 이랬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하지 말든가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게 네. 예를 들면 의석수가 한 정당이 5분의 3을 그 넘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을 수 예.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5분의 3이 넘어버리면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24시간밖에 결국 못 한다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4건을 날마다 24시간씩만 하게 그래서 4박 5일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취지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제한 준비를 해야지. 무제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또 제동을 걸 수 있게 해놔서 의석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 원내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거의 한계가 딱 드러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 예. 말씀이네요. 막을 수 있는 거는 제2요구권 3분의 2 그거밖에 없네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마지막에. 그것도요. 지금 예. 이제 4석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제가 보기 그래서 네. 사실은 약간 이게 우스운 상황이 되는데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네. 우리는 뭐 24시간 하겠다, 예. 48시간 하겠다 서로 어느 정도 얘기하고 해야 이런 얘기 안 버리지. 그렇죠. 아니 뭐 민주당에서는 중지할 줄 알았는데 중지 안 해요. 해버렸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래야 되나. 본인이 힘든데 그만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그만 그러니까 안 받아줘. 미리 좀 통보하고 미리 그럼 언제 중단시키겠습니다 네. 얘기하고 해야 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빨리 중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아니 이게 정치가요. 네. 낭만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예. 지금 이런 얘기를 과거 정치할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을 얘기가 거예요. 하고 합의를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안 돼. 아, 그러니까. 예,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필리버스터. 일단 법안은 올라갔고요.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가 좀 유력한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자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대명 뭐 확대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어제죠. 두 번째 토론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조용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뭐 올림픽 얘기도 있지만 올림픽 때문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냐면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으면 재미가 없죠. 치열하게 붙어야 되는데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도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두관 뭐 후보가 뭐 세게 공격은 하고 있는데 네. 이호탄은 잘 못 날리고 있죠. 이호탄 지지율이 좀 없다. 붙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30%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10% 언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개딸 논란이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종부세 논란이나 금투세 논란은 좀 세게 붙어야 돼요. 해볼만한 거라는 거죠. 왜냐면 김두관 후보 당내에서도 입장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약간 뭐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실제로 뭐 당내 사람들도 만나 보면 네. 종부세 뭐 작년에 아파트가 떨어져가지고 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지금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줄여주자는 거거든요. 네. 그 내는 사람 물론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꼭 그럼 줄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금투세도 5천만 원에서 1억 늘리자는 건데 1년에 이자 수도 주식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이 논란이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 논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전당대회 뭐 국민의힘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정책 토론은 잘 안 돼. 네거티브하고 뭔가 이제 뭐 이런 걸 해야 이제 재미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극 체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라 네. 어떤 그 경쟁 후보가 나와도 백약이 무효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을 지나면서 네. 이른바 비명 행사라고 하는 이게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 단어가 네. 너무나 세게 민주당 그 정치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내리에 박혀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경쟁하는 후보의 세력이 좀 붙어줘야 되잖아요. 세력이 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지지하거나 세력이 아이, 붙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끼키면 큰일 나거든요. 예. 이후에 정치적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YS나 DJ 같은 큰 정치인들도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남을 수 있도록 적어도 한 30% 정도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 공간 자체가 사라졌어요. 없다. 사라졌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결국 다음 정치적 행보에 본인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만한 전당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도 하나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고위원 했다가 그 다음에 현역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당대표 나가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청년 최고를 따로 안 뽑아요. 전국 청년위원장만 뽑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언제든 정치권에서는 세대 교체는 화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그 세대 교체 면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뒤처져 제가 있다.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청년 최고라든지 청년 정치인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당 대표 도전하고 이 구조로 네. 가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어제 토론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판 출석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 뭐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진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저 사진들인데 저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아시겠지만 재판을 네 개나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공직선거법, 예. 위증교사, 대장동, 뭐 대북송금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지만 네. 재판 받고. 근데 하루에 뭐 일주일에 많으면 두세 번씩, 세네 번씩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도 가고 있죠. 그렇죠. 계속 네. 재판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지만 형사재판은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출석을 되잖아요. 해요. 민사는 안 가도 그렇죠. 되지만. 민사는 안 가도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도 지난주에 이제 수원법원에 갔는데 또 부인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구형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300만 원 구형 받았죠. 네. 네. 그것도 뭐 무슨 법인카드로 막 긁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부부가 또 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다 벌어진 네. 일이고 이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말씀드린 것 같아요. 메시지를 낸 겁니까? 그렇죠. 지지자들한테? 당원 여러분 저 좀 지켜주십시오. 아하. 그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네. 아니 실제로 이런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당 대표를 안 나와야 된다. 안 나왔었어야 된다. 큰 정치 하고 싶으면 당 대표를 안 나왔어야 되는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결국 당 대표직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그런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근데 당대표 한다고 해서 사법 링크가 없어져요? 나는 그 말을 참 이해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수사 과정에 자꾸 이제 검찰도 뭐라 하는데 이미 다 기소했어요. 이 수사가 남은 거 없고. 재판만 남아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재판은 그럼 판사가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라고 해서 봐주고 당대표 안 되면 안 봐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당대표 하는 것과 이 뭐 사법 리스크 관계는 관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재판하는 사람이 영향을 네. 받죠, 당연히. 아니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자기 어떤 대권 주자고 당 대표 직위에 있냐 없냐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짚어보죠. 당 대표 선거는 조금 흥미진진하지 않지만 최고위원 선거는 아주 뭐 열띤 어떤 경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민석 이제 최고위 그렇죠. 후보가 경선에서 1위를 합니다. 이전에는 정봉주 원외 후보가 1위를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적인 견해는 예. 이제 김민석 후보가 역전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정봉주 의원은 약간 올라가다가 정체고, 정봉주 후보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역전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원외 인사가 수석 최고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 이제 굉장히 이제 현역 의원들 사이에 예. 있고, 정봉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약간 뭐 막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과거 문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다가 어느 정도 조금 정봉주 의원도 나는 뭐 들어가면 되면 된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은 내가 수석해야 된다 이래서 나는 두 분이 좀 세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정봉주 김민석. 근데 서로 좀 잘 아는 사이라 그래가지고 네. 잘 또 서로 이게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김민석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는 1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만요. 이재명 그 후보가 유튜브에서 언급을 김민석 후보 등등 몇몇을 하면서 뭔가 확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바뀐다고. 아, 보거든요. 그때 바뀐 것이다. 아니 김민석 의원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 소리 한마디에 4위에 했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침상에 누워서 대전은요 이 말 한마디에 대전시장이 바뀌듯이 예? 네.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수석 최고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수석 최고위원은 그냥 최고위원 중에 직책이 있는 거 맞아요. 아니죠? 한 명일 뿐이고 그냥 1등 했다는 건데 당헌 당규상으로 보더라도 원내대표가 그 만약에 그 상황이 생기면 당대표 거리 상황이 생기면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지 그렇죠. 수석 최고위원이 대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수사일 뿐 아무 권한이 없어요. 1등이라는 얘기 얘는. 네. 근데 무슨 수석 이름을 붙여갖고 자꾸 누가 수석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관전 포인트는 재밌죠.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이 이제 역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정봉주 후보가 네. 끝까지 자기 색깔을 잃으면 안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본인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물러서잖아요. 예. 그럼 무조건 1등 못 하는 1등 거죠. 못할 것이다. 아니 정확한 지적이요.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수석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누구였죠? 그거 뭐예요? 기억 안 나잖아요. 장동혁 예. 의원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법적으로나 나네요. 아니면 이 전당대회에서는 그 최고위원이 누가 됐냐가 중요하지 아하. 수석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물론 예전에도 수석 최고를 많이 따졌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어느 정도 정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수석 최고를 누가 하냐 중요한데 사실 제가 봐도 불필요한 논란이에요. 그다음에 뭐 원내냐 원외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정치는 그러면 의원들만 하나? 이런 이제 논란이 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거 오히려 네. 지금 이제 5등을 누가 하냐. 5위가 지금 5위가 싸움 재밌어요. 지금 이현주 1위 의원이 꼴등 하다가 5위죠. 지금 한준호 의원이 올라오면서 한준호냐 이현주냐. 요게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또 뜨거운 관전 포인트. 마지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준은 이현주냐? 제가 보기에는 한준호도 유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은 너무 많이 돌아다니겠다고 왔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했다. 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또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방송 많이 나오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한준호가 좀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좀 봐야 된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아마 두 4위권, 5위권 5위권, 누가 하느냐. 5위를 누가 하느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슈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근, 현근택 두 분하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쳐야 되는데요. 내일은 한 주간의 민심 살펴보는 쇼미더 민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김필성, 또 신주진 변호사의 이슈 3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어서 2부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정치 뉴스 아주 재밌고 좀 신나게 유쾌하게 배달합니다. 정치 배민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PD 최근에 좀 많이 좀 사람들 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하시고. Hello, Korea. 코리아. Nice to meet you. 네, nice to meet you. I love News Tomato. 사랑합니다 뉴스 토마토. I hate 나는 싫어합니다. 지훈 팍. 박지훈은 싫어합니다. Thank you, Korea.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 네. 제가 통역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영어가 예. 약간 초딩 영어 같아요. 제가 될 정도면 네네네네. 초딩이에요. 네네. 이거는. 그래서 그렇지만 목소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정말 묻고 싶은 게 네. I heard that 뭐 your 하세요? 그냥 물었어요. 그냥. 총탄 no Wait a minute. 샷. Where are you from? Korea, 코리아 Go 미스터 ahead. 배, 미스터 배. South Korea, 예. North. South. I love Kim Jong-un, my friend. Nuclear boy. Hey, Mr. Kim. 예, 저는 김정은을 사랑하고요. 예. I love baseball. 예, 야구도 좋아하고요. Okay, my friend. Thank you. 햄버거. Hamburger, thank you. 햄버거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김치찌개. 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Thank you, tomato. 아니 트럼프 후보가 오뚜기 사랑해요. 교포인가요? 광고 주세요. Thank 소피 you. 마르스. 한국말 잘하시네. 예. Thank you. 감사합니다, 트럼프님. 친한파네. 예, 트럼프님 알겠습니다. 예. 트럼프 카드 아니에요. Thank you.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역대 정권마다 2인자가 있었는데요. 2인자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2인자.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 윤핵관 이런 게 그렇죠, 찐핵관, 그렇죠. 윤핵관.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떠오르는 분이 장제원 전 의원이 좀 부상했고요. 또 정권 초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인자로 보이기도 했고. 글쎄요, 지금은 좀 뭐 V2, V1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2인자.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역사의 2인자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2인자가 예. 2인자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존 F 케네디의 존슨, 그 당시 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잘 받쳐줬어. 케네디의 그 좀 너무 지나칠 정도의 그 기족적인 이미지를 소탈한 이미지로 이제 받쳐줬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떠오른 카말라 해리스도 네. 아니 바이든의 이 노쇠한 이미지를 좀 활력적으로 젊은 유색인 물론 한갑이에요. 한갑이에요. Hey, hey, hey. I hate. Shut up, man! I hate Kennedy. Shut up, man! I hate Kennedy. 예, 괜히 싫어한대요. 알겠습니다. JF Kennedy 조카 이번에 출마했어. 무소속. 아니 한국말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No, no, no. I'm 외국인 foreigner. Thank you. 여하튼간에 Former president. 이제 Thank 뭐 you.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역사 속에 이승만 정권 때의 예. 이기붕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이승만의 몰락은 물론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네. 뭐 다양합니다. 근데 그 이기붕이 오히려 잡쳤다, 망하게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인자로 인해서 역사에 정말 이 오점을 남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2인자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2인자 그러면 누굽니까? 차지철이죠. 차지철. 김재규 그러니까, 그렇죠. 등이죠. 뭐 차지철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전횡을 휘둘러서 그것 때문에 궁정동에 암투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궁정동에 이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는 이제 해자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배우자 개념이었죠. 김건희 여사가 공동 그렇죠.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서서히 어떤 이야기냐면 익집 댓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 예. 이런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엄지척, 체리 따봉도 보내고 나봉, 권성동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V원은 이게 V는 이제 VIP겠죠. 네. 이제 가장 실권자를 이야기할 거예요. 예, 근데 예. 보통 V라고 이야기하는데 V1과 V2가 등장을 했어요. 네. V1이 윤석열 대통령, V2가 김건희 여사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네. 또 바뀌었어요. 뭐죠? V0가 김건희 여사. 아, V0라고요? 더 앞선다. 더 높다. 오히려 V1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V1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오히려 위치가
김건희 여사가 V2로 뒤에 있다가 오히려 앞으로 문제가 갔다.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굳이 나왔네요. 네. 그 남의 아버지 얘기를 아니 역사 속의 이야기잖아요. 패드립을 네. 패드립은 아니에요. 그 역사 속의 저희 이야기도 못 합니까? 그 배종찬의 역사에서 아니 뭐 설명 살이 홀쭉했던 적은 있나요? 네. 없는 역사입니까? 네, 역사를 잊으면 안 되고 제 정부 시절에 예. 2인자는 누가 있었습니까? 김무성 싫어하는 것 같은데. 기춘대원군 뭐 이런 얘기 있지 송- 않습니까? 네. 썰렁해졌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제가 홀쭉했던 역사는 없지만 예. 역도를 내서 역사였던 적은 있죠. 역사. 그거는 역도였던 역사.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국정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역대 정권의 2인자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 좀 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뭐 문자 같은 것도 지금 공개가 새벽에 문자, 그렇죠. 또 국정 개입한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하고 오간 문자 등등, 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호 씨를 통한 어떤 개입 등등 이런 게 사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성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가령 역대 영부인들을 보면은 네. 유경수 역사 이야기할 때도 유경수 여사 이야기할 때도 뭐 야당 역할을 했다 그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한테 뭐 쓴소리를 냈다는 게 국정 개입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뭐 YS의 손명순 여사 얼마 네. 전에 돌아가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옥수 여사 등등등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오기는 등등등이야? 아니 지금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이봐 종찬이 섭섭해. 얘기해 주세요. 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저희가 이윤옥이가 했었어요. 얼마나 저희가 곱고 뭐 현대적이고 얼마나 건설적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등등등으로 치부하나. 그다음에 이제 김윤옥 여사.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왜 저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부인도 어중이랑 노나 요즘에. 무슨 말을 못해요. 이제. 역사적으로도 TK 출신의 영부인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TK 출신의.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네. 역대 이 영부인들의 이미지는 왜냐면 그림자 내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도 가야 네. 미국에서도 뭐 특별히 이제 존 F 케네디의 배우자였던 그런 정도만 이제 좀 역할을 했다. 뭐 힐러리 클린턴 정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더라도 뭔가 정책과 관련돼서 역할을 했다. 그렇잖아요. 여성 뭐 지위 양상이라든지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 다이어트. 네.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직접 법무부 장관한테 보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나쁜 일이 없죠. 가령 또 지금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삼부통원하고도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2부속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공격을 하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네. 무슨 국정의 어떤 영향보다는 뭐 타지마를 갖네 마네 이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만났네, 뭐 가방을 받았네, 그 다음에 문자를 보냈네. 이건 매우 구체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더 논란이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도 이건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실제 이제 한국 리서치가 지난 총선에 미쳤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변수들을 가지고서 이제 패널 조사를 한 결과인데 그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이종섭 맞죠? 네. 이종섭인가요? 국방장관이요. 네, 네. 예. 이 호주 대사 임명보다도 오히려 총선 내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무슨 김건희 여사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과거에 뭐 했다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논란만큼은 정리를 하고 끊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2부속실 그런데요. 예, 예, 한동훈 저분은 예. 이종섭이 장관인지 차관인지 구분도 못하시는 분 아닌가요? 호주 대사. 그리고 저는요 네. 대통령님과 뜻이 같습니다. 목표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두 분이 같이 나온 거 처음 봤어요. 그 보도 못 보셨어요? 독대 하셨던데? 우리가 그 하나 되는 마음으로다가 독대, 그러니까 같이 만났습니다. 뭐 네. 장독 되겠습니까? 아니요. 대통령님 그게
대통령으로서 개그입니까? 그건 배종찬도 안 하는 개그입니다. 싸웁니까? 미안해 고도구나. 그 배종찬도 안 하는 그런 적폐 개그를 이건 수사를 해야 되나 그거는 개그 특검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특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쨌든 잘 도와줘야 된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는지 궁금하시죠? 네. 나도 궁금해. 저도 궁금합니다. 예. 네. 두 사람의 독대 얘기 한번 해보죠. 아니 근데 이제 예. 독대도 독대지만 중요한 건 독대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가 네. 중요하겠죠. 특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는 바꾸고 싶죠.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독대했을 때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건 내가 하면 안 되죠. 하지 마시고요. 네. 까불지 마라. 한동훈 그런 대표에게. 내용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예. 그게 아니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밟고 네가 가야 될 그 미래를 가라. 네. 그런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텐데 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계속해서 걸리적거리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최고위원들부터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네. 또는 뭐 정책위의장 자리가 뭐 버티기도 어떻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적어도 한동훈 대표에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네. 그런 메시지가 진중하게 진정성 있게 나와야 되겠죠. 그 원래 사실은 시작할 때는 2인자였잖아요. 근데 또 멀어졌다가 지금은 또 2인자로 해야 될지 멀어진 이유는 뭘까요? 멀어진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김건희 여사가 1순위고 저는 두 번째는 왜냐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를 뭐라고 지칭을 해버렸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심지어는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도 영상을 보셨잖아요. 개막식에 만들어 놓고 그 영상이 삭제됐다 그럴 정도로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도 지금 혼란스러운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머리가 충격인 건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멘붕이 왔거든요. 멘붕이 왔다고요? 아니 이건 하지만 예.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여보 사랑해를 하잖아요. 말이 팔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격을 해버렸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뭐 국민 눈높이를 더 맞춰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뭐 이 자식 저 자식인지 이 새끼 저 새끼인지 발끈했겠죠. 그런데 전당대회 결과를 보니까 이거 너무 맞섰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 62.8% 그렇죠. 받았어요. 62.84%를 받으니까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급변침을 할 수밖에 없다. 태도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오히려 당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당이 깨질 수도 있고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팬덤이 대선 때는 잠깐 있었던 반짝였던 윤석열 팬덤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동훈 대표한테 갔다. 그래서 한 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더 한동훈을 가혹하게 압박하는 상황으로 갔다가는 그렇다면 이런 허니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정책위 의장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요거 대도 독대하면서 얘기가 좀 나왔어서 그렇죠. 궁금하고 저는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받느냐에 따라서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렸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독대는 제가 그냥 독대를 본 듯이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냥 열심히 하라는 정도. 그리고 왜냐하면 독대 안 한다고 하는 데서 오는 오해와 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독대를 한 것이고 대신에 이제 이 정도를 이야기를 했겠죠. 넌지시 이제 던진 메시지는 제2부속실도 설치를 한다.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의미는 너무 좀 김건희 여사 내 아내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한동훈 대표와 좀 까탈스럽게 하지 마라. 그 메시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습 단계에 들어가 아니 12시간 동안 그 오목한 조사도 받지 않았느냐. 12시간 동안 정말 내 마음이 찢어졌다. 그걸 대통령은 또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좀 너무 가혹하게 건드리지 마라. 최상병 특검은 공수처 기다려보고 판단하자 같이. 그런 얘기 했을 것이다. 그 정도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짚어보죠. 왜 한동훈은 그래도 2인자 가고 김건희에서 얘기를 했는데 원희룡,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왜 윤 정권의 2인자는 또 안 되는지. 안철수. 안녕하십니까.
왜 오르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야, 그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요? 이번 정부 자체가 제가 연대를 같이 해서 된 거잖아요. 아, 연대를 하시긴 박대영 했었죠. 변호사님은 기억이 잘 안 나실 납니다. 수가 있는데요. 납니다. 제가 바로 그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저를 한번 이렇게 누르시는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개그 하나 할까요? 개그 하나 하십시오. 아, 이건 안 하면 좋겠어요. 순대를 누르면 뭔지 아십니까? 순대. 순대를 누르면 순대국. 이거 재미가 예, 재밌네요. 아니 그래서 예. 예. 제가 꼭 한마디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곰돌이 푸가요. 네. 염소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 빨리 말씀하세요. 네. 화내지 마시고요. 네. 예,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풀을 뜯고 놀아서 뜯으니까. 아야 해서 제가 싫어한다고. 재밌었는데.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예. 저는 두 글자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요? 안철수 의원이 안 되는 이유는 뒷북이에요. 뒷북입니까? 저는 백드럼입니까? 절대 뒷북 치지 마라. 정치는 뒷북 치는 순간 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 아니 2011년에 서울시장 했어야죠. 음. 그 좋은 기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 물 들어왔을 때 정치는 놓쳤지 못하면 안 네.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단일화됐을 때 인수위원장은 안 해도 돼요. 인수위원장 할 만한 사람이 하면 되고. 네. 그러니까 참 이 배종찬 소장한테 컨설팅 하면은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 마을 이장할 사람도 대통령이 될 텐데 되는데. 아니 그때 국무총리 했어야죠. 예. 그래서 이기붕이 잘한 게 뭐냐면 이기붕이 아니 잘한 제가 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기붕이 예. 일을 잘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2인자로 간 이유는 네. 자기 아들을 바로 양자로 보내버려. 그걸 알잖아, 박준민.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꼼짝을 못하고 정권을 이기붕이한테 줘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면은 이분까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아니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예. 정말 앞으로도 타이밍을 못 맞췄다 이 뒷북이다. 말씀이네요. 아 정말 저런 식으로 비꼬는 태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비도 안 오는데 제가 왜 비꼬겠어요. 썰렁합니다. 재미없는데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예. 말 아시죠? 홀스. 말이 예. 요즘에 쇼핑을 하는데요. 예. 마음에 다 안 드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말이 쇼핑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들 때 하는 소리. 다 그닥. 따그닥. 안 웃는 자 다 누굽니까? 실망입니다. 저는 이런 걸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신다. 분당으로 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들도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막 쌍욕을 하고 뭐 저한테도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매일 욕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살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오래 살 수밖에 없는데 욕하십시오. 근데 뭐냐면은 저는 적어도 정치를 꿈꾸고 큰 자리를 꿈꾸는 사람은 욕을 들어도 제대로 욕을 들어야 돼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욕을 들어라. 지금 세 사람 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남 이야기 하다가 욕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예. 아니 그런 키가 여러분들이 조지 레이코프. 키가 철철하도록 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는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이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해야지 남 이야기하면 절대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는. 박지훈 변호사요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 원희룡, 원희룡 후보 이번에 떨어지지만 떨어졌죠. 반드시 어떡합니까? 특검과 탄핵 이거 반드시 막는 역할 어떻게든지 이 막는 역할 찾을 겁니다. 뭐 힘도 있습니까? 가만 계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의 재창년이라고 했습니다. 예, 공신으로서 네. 반드시 막을 겁니다. 저렇게 풋과일들 덩치만 크다고 안에 까보면요 한라봉이 덩치 크다고 안에 희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씻잖아요 한라봉.
사람 맛있죠. 근데 안에 들어보면 썩은 것도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런 귤들 지금 풋과일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답답해. 다 준 거. 삼도술을 안 갖다 놓고. 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를 갖다. 자, 그 2인자 중에는 이게 2인자라고 하기 좀 그런데 홍준표 시장도 요즘 좀 또 말씀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예. 사회자가 왜 그 모양입니까? 왜요? 내가 그 노양이 있을 때가 좋았어. 고등학교 후배예요. 내가 왜 2인자야? 아, 대구에서 1인자죠. 그렇게 당대표를 도론식하고 예. 어? 예. 원내대표를 했고 대선주자를 했고 네. 내가 2인자입니까? 말 똑바로 해야죠. 대구 1인자입니다. 그래서 대구 1인자. 예. 또 이렇게 요설로 비꼬고 그러면 안 된다. 내 거를 보고 예.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느꼈어요. 어떻게 해요? 한노은 체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내 마음을 먹었고 예, 예. 이러고 나니까 인자 중앙정치에 얘기 안 하는 거냐? 예. 했더니 그게 아니죠. 나라와 안위를 위해서 내 고문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다. 아하. 그렇게 다시 얘기했어요. 말도 못 알아듣는 레민 집단들 내 아직도 답답해요. 이 니전 투구의 상황에서 정말 패거리 지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참.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내만 나오면 이렇게 섭섭하게 굴 아닙니다. 동양 사람이 예. 참 고등학교 선후배 아닙니까? 자, 학연으로 이렇게 정치합니까? 알겠습니다. 고대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고대는 저기 오세훈이가 또 고대. 알겠습니다. 거기 편입했어 옛날에.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제일 싫어하는 해보겠습니다. 이야기인데, 네. 자, 네.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자, 대표 선거는 그렇게 좀 흥미를 못 끈다면 그렇죠. 최고위원 선거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이 재밌어요. 최고위원이 최고 재밌는데 네. 그런 네. 이유가 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초반에도 대약진을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봉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정봉주가 약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봉주르 효과. 봉주르. 왜냐면 인지도가 높아.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일종의 동정 여론. 선거 때는 언더독 이펙트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좀 약자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도 뭔가 의혹이 있어서 못 나갔죠. 그 다음에 지난 총선 때도 공천 받았다가 네. 넘겨줘 버렸죠. 그렇죠. 아이고 안 됐다. 우리 막 봉주 안 됐다 이러면서 봉주르 효과가 났던 거죠. 네. 연민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종찬 소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얼굴만 보면 밥을 좀 못 먹었네. 야위였네. 홀쭉하네. 예. 이러면서 또 뭐 하나 더 주고 두 개 더 주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러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이재명 뭐 대표를 할게요 예. 그냥. 대표 후보요. 예. 그냥 대표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김두관 후보, 어유. 개딸 마인드로 방송합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은 벌써 토마토 깨기 하고 뉴스토마토에서 벌써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누구예요? 배종찬이 이 정도밖에 안 김두관 됩니까? 후보네요. 김두관 후보. 김두관입니다. 이제 관이 하나밖에 안 와서 성대모사 아직 아니, 모자랍니다. 지금 동생이 연락이 왔는데 형이 아니라는데. 두수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예, 무슨 예, 이야기냐면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가 이제 그냥 아니 뭐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봉주가 너무 치고 올라오잖아요. 치고 올라오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2인자가 관리되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1인자는 싫어해. 지금 그러니까- 1, 2인자 구도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도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 안 되는 첫 번째는 뭐냐? 예. 뭔가 입안에 혀가 돼야 돼요. 예. 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안에 혀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거든. 한 2시간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막 끼고 뭐 나갔다 오고 그러면은 예, 예. 그건 이제 끝장이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예, 예. 근데 정봉주가 또 너무 또 말도 잘하고 잘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찍으려고 찍은 영상은 아닌데 영상에 아이고 우리 민석이 표가 안 나오네 뭐 이렇게 된 거겠죠. 있었어요. 고래되면서 유튜브에서. 예. 고래 이러면서 부울경에서 예. 김민석 1위. 그 다음에 충남. 충청에서 김민석 1위. 저는 그래서 지금 김민석이 결과적으로는 1위 될 호남에 가능성이 가서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게 수도권도 남아있죠. 네. 중요한 데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는 좀 그동안에 8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영향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아니 뭐 대표님 의중도 모르겠고 우리 뭐냐 알아서 다 친명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예. 이제는 좀 이게 질서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언컨대는 5명을 정해보면 김민석, 그 다음에 정봉주, 김병주, 전현희 마지막 5위는 누굽니까? 한준호입니다. 한준호가 된다.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죠. 좀 예. 틀린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 아, 제가 분석 일전에도 잘못했다. 밝혔지만 예. 제가 선택하는 체제가 아니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 소리입니까? 제가 누굴 특정해서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정해서 밀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국민과 민주당의 당원들이 선택하고 그리고 저는 그걸 존중하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 일극 체제라는 비판에 대해서 일극은 제가 존중하나 예. 체제라는 말은 제가 존중하지 않는다. 예.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총을 제가 너무 많이 맞아요 요즘에. 총고리를 좀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조금 바깥에다가 좀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종부세 관련해서 저 공격 너무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아니 평생 돈을 벌어서 자기 집 한 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 죄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민주당 종부세에 갇혀서 너무 교조적으로 우리가 공격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재판 받느라 좀 힘든데. 그렇죠. 예, 좀 살게 좀 얼라이 뭐 살게 좀 내달아달라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닙니다. 김두관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이재명 후보처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면 벌써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 벌써 깨져버린 수박 브로큰 워터멜론이 돼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먹사니즘을 실현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 돈 어디서 납니까? 이건 모순이죠. 네. 또 저한테 총 쏘시네. 아프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 말씀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게 2인자는 중요한 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적인 2인자로서 좀 성공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2인자였는데 그렇죠. 비서실장으로서 노무현 정부에서 2인자였는데 그걸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 친구는 문재인입니다. 안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은 적이 있습니까?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사상까지 이어오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1인자든 간에 말은 안 하지만 너무 넘는 걸 싫어한다. 선을 넘는 건 안 돼.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마지막으로 제가 선을 넘지 오셨으니까 않았죠. 얘기 듣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 조회수가 너무 형편없어서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우리 아유 시청자분께 감사합니다. 고소하는 마음으로 제가 고맙습니다. 우리 제가 좀 눈시술 받지 않았습니까? 예. 샹커풀 여러분들 또 보니까 지방이 가득한데 젊을 때 하세요. 살 좀 뺏겠습니다. 예, 네, 좋아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배미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왜 오세훈 시장 얘기 또 하시네요. 천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파리올림픽 정말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자랑하는 게 스크린도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충칭시를 가보니까 서울시 너무 극찬하더라고요. 스크린도어 서울시 누가 했습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태극기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마음속에 태극기 좀 심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공기를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배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종사 소장님,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여기서 마칩니다. 일단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이 되고 저녁에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가입할 수가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